안녕하세요. 백일고전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6도 3약 강의를 맡은 물리치료과 교수 이원덕입니다. 강태공 하면 떠오르는 책인 6도 3약,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6도 3약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를 4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6도 3약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지은이로 알려진 태공망, 강태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6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6도의 모든 내용을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6도에서 제가 이 강동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지혜만 뽑아서 같이 함께 제 생각과 곁들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약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6도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이 3약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모든 책의 내용이 아닌 일부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도 3약입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는 책 그림 보이십니까? 이 책에 6도 3약이라고 적혀 있죠. 이 6도하고 3약 사이에 점이 보이십니까? 앞서서 우리가 목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도의 부분과 3약의 부분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로 알려져 있는데 병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병법서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잘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전쟁에 임하는 기본 마음가짐까지 다 기록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삼국시대, 위진남북주 시대 등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병법서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을 아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이 조조라는 인물이 결국 맨 마지막에 통일의 기초를 만든 위나라를 갖다가 만든 인물이죠. 이 조조는 6도 3약을 연구해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둬서 위나라를 건국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대표적인 책략가인 제갈공명이라고 아십니까? 이 제갈공명도 6도 3약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병법서 중에서 왜 이러한 인물들이 6도 3약을 많이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책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과 전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6도 3약을 병법서의 성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6도 3약은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에 태공망이 병법에 능통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태공망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지은이는 태공망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6도 3약의 저자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도 3약에서 나오는 문체가 태공망이 살았던 시절의 문체가 아니라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나왔던 문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은 태공망이 지은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인물에 의해서 만든 책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의 내용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이 작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명확한 진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6도의 구성은 태공망과 주나라의 문왕, 무왕에게 병법을 전수해주는 태공망과의 대화체로 되어 있는 점과 3약의 내용이 6도에 나온 문답형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고 담겨있는 지혜가 태공망의 생각을 담았다는 점에서 태공망을 지은이로 보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지은이의 논란을 떠나서 군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아 후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대표적인 병법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6도와 3약으로 나눠 구성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도는 문도, 무도, 용도, 호도, 표도, 견도로 나누어집니다. 문도는 정치와 외교 등 문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무도는 군사와 전쟁 등 무에 관한 전략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용, 호랑이, 표범, 강아지로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들이 나오는데 용도는 용과 같이 용맹한 기상을 갖춘 장수를 양성하는 방법을 다루고 호도는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민첩한 병사를 양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표도는 표범처럼 빠르고 은밀한 병사를 양성하는 방법을 다루며 견도는 개처럼 충성스럽고 용맹한 병사를 양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도는 왕과 태공망이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삼략입니다. 삼략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강태공의 사상이다 보니까 육도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략은 상략, 중략, 하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상중하의 구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급책략, 중급책략, 하급책략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1, 2, 3편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공망의 생각을 다음 편에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3편으로 나누어서 전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도삼략의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병법서는 싸우는 방법 알려주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이 가치가 결국 최상의 가치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적용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적용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싸우는 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겪는 갈등에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직장 동료, 아니면 학교 친구, 그 다음에 자녀 등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갈등 상황에 직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걸 저는 틀에 갇혔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이 틀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틀 안에서만 갇혀져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갈등에 대한 본질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자녀하고 싸우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친구하고 싸우게 됐지? 이런 본질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다면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이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단순하게 이 갈등을 이기려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고 갈등의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걸 어떻게 수행을 잘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시를 왜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책에서는 리더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직원의 생각으로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입장에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내가 왜 지시했는지 그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이 일을 내린 사람한테 하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다음에 일을 해결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제가 깨달았던 이 육도삼략의 어떤 지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육도삼략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신다고 하면 이 육도삼략에 통달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태공망입니다. 태공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태공망이 저희가 지은이로 알려져 있죠. 지은이가 아니더라도 태공망의 생각을 옮겨놓은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태공망의 말과 생각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육도삼략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태공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공망, 가로 열고 강태공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태공망을 사람들은 많이 강태공이라고 부릅니다. 강태공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강태공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너 강태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세월을 낳는 낚시꾼, 여기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말이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태공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과 같이 늘 낚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태공은 낚시대도 일자였고 낚시 바늘도 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이도 없이 이렇게 낚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건국한 왕이
이 노인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먹이를 달지 않고 그 다음에 왜 갈고리가 있지 않은 바늘, 일자로 된 바늘 가지고 낚시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강태공이 했던 답이 여러분들이 보는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태공의 대답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자신이 이상이 실현됨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눈앞에 이루어짐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은 소인은 당장의 물고기를 좋아하지만 군자는 본인의 뜻을 펼칠 기회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본인이 이상을 펼칠 상황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현재 낚시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물고기를 갖다가 먼저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월을 낚는 본인을 알아봐줄 그 주군을 찾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훗날 강태공은 이 문당 끝에 주나라를 건국할 왕을 도울 인재로 발탁이 됩니다. 결국 일자바늘로 먹이도 없이 주나라의 왕을 건진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녹봉이 모기로 비유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 먹이를 주면 작은 먹이에 부합하는 인재가 오고 중간 먹이를 주면 중간 것을 가진 인재가 올 거고 엄청나게 좋은 먹이를 주면 엄청나게 큰 뜻을 품은 인재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은 먹이를 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주는 급여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급여를 주면 중소기업에는 적은 급여라도 벌고 싶은 인재들이 오고 그 다음에 큰 먹이를 주면 대기업에서 주는 높은 봉급을 주면 그거에 합당하는 인재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먹이를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먹이를 단순하게 돈만 준다 보면은 아까 태공망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작은 것에만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한테 주는 봉급이 작더라도 내가 이 기업체에서 나한테 주는 교육의 어떠한 질이 높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이 먹이가 단순하게 봉급이 주는 작은 것을 넘어서는 어떤 큰 먹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시면 처음에 모두 다 대기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인 벤처기업을 많이 하실 겁니다. 1인 벤처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직원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봉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교육과 꿈입니다. 그런 교육과 꿈의 어떠한 가치가 크다면 그것을 먹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봉급만 많이 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열정을 주지 않고 그다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주지 않는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작은 교육과 작은 이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점차 어떠한 꿈의 이상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을 살아가기에 현물을 신경을 써야 하지만 태공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소중히 하는 삶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육도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태공망이 이야기한 가난한 집에 있는 10명의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현재하고 정서에 맞지 않는 5가지를 제가 없애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5가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를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곡식이 익은 것을 제때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정해진 시기에 일을 하지 않아서 품이 2배로 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책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평하게 주어진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제가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시간 관리를 배워야 된다. 대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많은 재벌가의
2세대들, 3세대들이 먼저 재벌가를 일으킨 그런 오너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많이 까먹고 많이 성장을 못 시키는 오너들을 여러분들은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주어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해서라고 많은 논평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강동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허투루 버려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갓생살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새벽에 내가 잠드는 시간을 쪼개서 내가 나의 발전 시간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삶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행에 편승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다가 잘 주어서 사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평하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껴서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 그리고 또한 돈까지 따라오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두고 쌓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 혹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창 공무원 열풍이 불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뉴스가 뜹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본인의 목표로 삼았던 공무원, 그리고 공시생이라는 신분으로 몇 년을 살았던 내가 꿈에 그렸던 공무원, 왜 이런 공무원들을 내가 달성을 하고 바로 내가 직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내가 목표를 잡고 그 다음 스텝을 밟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서 이 일을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달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내가 공무원을 되기 위한 시간 할애보다 적게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의 시간을 유지하는 데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소중한 직장을 바로 그만두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두는 것을 1차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하신다면 쌓는 것을 여러분들이 2차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 다음에 2차 목표가 있다는 것들을 항상 견지하시고 2차 목표의 단계를 밟으시게끔 여러분들이 1차 목표를 투자한 시간만큼 할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달성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나는 무조건 사업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친구가 사업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노력해서 운동을 맨날 할 거야. 난 다이어트에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하는데 1년 넘게 그 체중 그대로입니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계획은 다들 거창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뇌 구조와 일치합니다. 사람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바닥킥에서 이러한 동작이 맞는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신경으로 전달을 합니다. 신경에서 전달하려면 단순하게 전기적 신호만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극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또 나와야지 우리 몸의 움직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시장이 만약에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레드오션이라도 그것에 뛰어드는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뇌를 이겨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공하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력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라고 아십니까? 정주영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거 해봤어? 라는 말. 이게 앞서서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공력을 들이지 않는 부분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거 해봤어라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복의 젊은이 그것을 온전히 노력해서 끈기 있게 도전해봤어?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간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남들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로 물을 막아서 간척 사업을 성공한 일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한 노력과 남들이 한 노력이 똑같은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노력이 어떠한 방법에서 남들이 한 노력과 진배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단순하게 시간을 갖다가 들이붓는 건 아니었는지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단순하게 시간을 때려 붓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진행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업에서 직업으로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얻는 과정, 얻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그 일은 직업이 아니라 천직이 될 것입니다. 천직이 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의 역할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것들은 합니다. 하지만 등불을 켜놓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잠을 자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등불을 켜놓고 책을 피셔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등불 켜놓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바꾼다면 인스타를 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물리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책을 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들, 보여주기 쉬운 일들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발전에 가미가 되는 일들을 안 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실제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인생을 살고 있진 않으신지요?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SNS, 등불을 켜놓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여러분들 잠자고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는 등불을 켜놓고 일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일들이 SNS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등불을 켜놓고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오늘 차시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육도 삼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육도 삼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도와 삼약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고, 육도는 6가지의 도, 전략,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고, 삼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삼상을 담겨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굉장히 잘 들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 육도 삼약의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병법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는 것들을 이야기한 병법서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보셔야 될 때입니다. 육도삼약에서 이야기했던 전술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보고서라도 싸움에 여러분들이 직면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합니다. 그때 이 육도삼약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본질을 보신다면 왜 내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진다면 이 여러분들이 육도삼약을 뛰어넘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강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공은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먹이를 쫓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쫓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당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이를 먹는다면 그 다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강태공도 처음에는 물고기를 낚았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낚다가 어느 정도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지금 현재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먹이를 낚는 것이 나의 가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시간을 기다리고 노력을 해서 주나라의 왕을 낚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세월을 낚는 낚시꾼에 빗대어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물고기를 낚는 일에 대한 열심에 대한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세월을 낚는 낚시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듯 강태공이 이야기했던 5가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10가지의 도둑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는, 여러분들의 더 좁게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이러한 도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다가 제때 활용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두고 바로 다음 단계를 나가야 하며, 우리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들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일상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갖춰질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고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